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75입니다. 지금 이 낡은 단칸방에서 혼자 삽니다. 서울 외곽의 다세대 주택, 월세 35만 원짜리 방. 벽에는 30년 전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제 모습,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사진들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 지훈이는 오늘도 잘 지내고 있겠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프진 않은지. 손주 지훈이는 제가 키웠습니다. 아니, 제 손으로 키웠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지훈이는 태어나자마자 제 품에서 자랐거든요. 며느리 수진이가 산후우울증으로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저는 100일을 지훈이와 단둘이 보냈습니다. 밤마다 2~3시간마다 깨서 젖병을 물렸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배앓이 할 때는 밤새 안고 방을 걸었습니다. 등에 업고 재우고 노래를 불러주고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쥘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훈이의 첫 단어는 할머니였습니다. 돌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옹알거리다가 어느 날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마니, 하마니.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제가 지훈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우리 지훈이 할머니 찾았구나. 아들 민호는 회사 일로 바빴고 며느리 수진이는 육아에 서툴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지훈이는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걸음마도 제 손을 잡고 뗐습니다. 거실에서 제가 양팔을 벌리고 있으면 지훈이는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지훈이는 꼭 제 품에 안겼습니다. 유치원 입학식도 저와 함께 갔습니다. 아플 때는 엄마가 아니라 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배 아파. 할머니가 배 만져줘.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 할머니 옆에서 자면 안 돼?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가 나 때렸어. 할머니한테만 말할 거야. 지훈이는 무슨 일이든 저한테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손주가 저를 제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생일 때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색색의 천을 샀습니다. 밤을 새워 헝겊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첫 돌에는 토끼 인형, 두 돌에는 곰 인형, 세 돌에는 강아지 인형, 네 돌에는 코끼리 인형을 만들어줬습니다. 5살 생일에는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초록색 천으로 몸을 만들고 빨간색 천으로 등에 가시를 달았습니다. 까만 단추로 눈을 달고 배 부분에는 하얀 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지훈아 사랑해 할머니가라고요. 생일날 아침 지훈이는 그 인형을 받고 저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공룡이다. 진짜 공룡이야.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 할머니랑만 살래. 엄마 아빠 없어도 돼.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5살 되던 해 겨울, 며느리 수진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는 저한테 인사도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지훈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제가 직접 키워야죠. 하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랬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변했습니다. 제가 지훈이를 챙기는 걸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간식은 제가 챙길게요. 어머님이 너무 많이 주시면 밥을 안 먹어요. 어머님, 지훈이 옷은 제가 입힐게요. 날씨가 안 추운데 왜 이렇게 두껍게 입히세요? 어머님, 지훈이 숙제는 제가 봐야 해요.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달라서요. 하나하나 제 손에서 지훈이를 떼어놨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저를 더 찾았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좋아. 할머니, 이거 해줘. 할머니만 할 수 있어. 할머니, 나랑 놀아줘. 엄마는 맨날 바쁘대. 그럴 때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 민호는 항상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도 좀 들어주세요. 요즘 애 키우는 게 옛날과 달라요.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집인데도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부를 때마다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TV를 켜다가 뉴스 화면에 멈춰 섰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매가, 입매가, 귀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사무실을 비췄습니다. 깔끔한 책상, 컴퓨터 모니터들, 그리고 책상 한쪽에 작은 유리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인형이 있었습니다. 낡은 헝겊 인형. 초록색이었다가 세월의 발에 갈색이 된 공룡 인형. 빨간 등가시, 까만 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게 설마 우리 지훈이한테 준 거 맞아. 저 인형 내가 만든 거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손주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렇게 성공한 손주가 과연 저 같은 가난한 할머니를 기억이나 할까?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 인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30년 동안 그 인형을 간직했다는 것을,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TV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보고 싶구나. 너도 할머니 보고 싶었니? 할머니 기억하고 있었구나. 지훈이가 5살 겨울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삼겹살 구이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상추, 쌈장까지 푸짐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만 작은 밥그릇 하나와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고기 드시면 체하세요.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이는 멀쩡했습니다. 삼겹살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고기 안 먹어요? 할머니도 같이 먹어야지. 할머니는 고기 싫어하셔. 지훈이만 많이 먹어. 그러면 고기 많이 먹어야 해. 지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냉장고를 열다가 제가 먹다 남긴 반찬을 발견했습니다. 시금치나물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침 냄새가 났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끈적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반찬에 침을 뱉어 놓은 것입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씩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 반찬 드세요. 제가 어제 어머님 드시라고 따로 담아뒀어요. 신선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가 담아주는 반찬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30년을 살던 안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님, 지훈이가 이제 컸으니까 혼자 방이 필요해요. 지훈이는 어머님 방 쓰고 어머님은 저쪽 작은 방 쓰세요. 작은 방은 베란다 옆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환기도 안 됐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짐을 옮기는데
지훈이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자는 거예요? 여기 너무 작은데. 괜찮아.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나도 할머니랑 같이 잘래. 그때 수진이가 지훈이를 끌고 갔습니다. 안 돼. 넌 이제 형이 될 건데 혼자 자야지. 할머니 방은 좁아서 너 들어가면 할머니가 불편하셔. 지훈이가 할머니 방에 오려고 하면 수진이는 문을 잠갔습니다. 지훈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문 열어줘. 하지만 수진이는 지훈이를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주무세요. 방해하지 마. 할머니 귀찮게 하면 할머니 아프셔. 그렇게 저와 지훈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을이 되고 김장철이 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배추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순간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겨우 방으로 기어 들어가 누웠습니다.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가 허리를 다쳤나 봐. 일어나질 못하겠어.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수진이는 방문을 열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꾀병 부리지 마세요. 김장하기 싫으시면 그냥 하기 싫다고 하시지. 병원비 얼마나 아까운데요. 파스 붙이고 쉬세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겨우겨우 기어서 갔습니다. 밤늦게 민호가 퇴근했을 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좀 쉬시면 나을 거예요.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짐일 뿐이라는 것을, 아프면 돈이 드니까 치료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해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친구와 싸웠습니다. 집에 와서 울면서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친구가 먼저 때렸는데 선생님이 나만 혼냈어. 나 억울해. 저는 지훈이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한 달 용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산 사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사탕 줄게. 먹으면 기분 좋아질 거야. 고마워, 할머니. 그 순간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손에서 사탕을 빼앗았습니다. 뭐예요, 이거? 어머님이 또 지훈이한테 사탕 주신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지훈이 치아 관리해야 한다고. 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사탕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 할머니가 준 건데. 안 돼. 할머니가 또 내 버릇을 망쳤어. 그날 밤이었습니다. 7살 지훈이는 자기 방에서 잠을 자다가 부모님 목소리에 깼습니다.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지훈이는 방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 순 없어요. 수진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아니면 시어머니 중에 선택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당장 선택하세요.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지훈이는 문틈으로 아빠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어디 나가시라고. 지훈이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를 버렸다는 것을, 엄마가 할머니를 쫓아낸다는 것을. 어린 가슴에 무언가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엄마, 미안해요. 근데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가 어디 따로 사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방도 구해드릴게요.
생활비도 드릴게요. 저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보다 불편함이 더 많았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나갈게.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리고 손주들 사진, 작은 보따리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민호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줬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수진이가 가로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8만 원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만들어준 공룡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이제 가야 해. 할머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자라야 해. 할머니가 너무 많이 사랑한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공룡 인형을 들었습니다. 배 부분의 실밥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눈물로 쓴 편지였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할머니가 없어도 착하게 자라야 해. 넌 할머니의 자랑이야. 할머니 잊지 마. 사랑해. 쪽지를 인형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꿰맸습니다. 인형을 지훈이 품에 안겨줬습니다. 지훈이는 인형을 꼭 안으며 뒤척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조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11월 새벽 공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를 여미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지훈이가 공룡 인형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잠깐 볼일 보러 가는 거야. 금방 올게.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짐 싸서 가잖아요. 놔두고 어디 가요? 할머니, 나도 데려가줘요. 지훈이가 달려와 제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놔두고 가지마. 나 혼자 어떡해. 할머니, 저는 지훈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아주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서서 지훈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시끄러워. 왜 새벽부터 난리야. 지훈아, 들어가. 엄마, 싫어. 할머니가 놔두고 가. 할머니, 가지마. 수진이가 지훈이를 잡아챘습니다. 지훈이는 발버둥 쳤습니다. 제 치마를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지훈이의 손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안 오셔. 울지 마. 들어가. 싫어. 할머니, 할머니. 수진이는 지훈이를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훈이는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나 버리지 마. 할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 중간쯤 왔을 때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양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올라가면 아들의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꼭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첫차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8만 원을 세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8장. 이 돈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첫 차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종점까지 가는 버스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30년 유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입장료 5,000원. 하루에 5,000원씩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 월급 80만 원. 고시원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지훈이 사진을 봤습니다. 5살 생일날 공룡 인형을 안고 웃는 사진. 그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잘 크고 있겠지. 할머니 잊지 말고 잘 자라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하지만 지훈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5이 됐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공장 야간 작업, 몸이 닿는 대로 일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들 민호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영자에서 김영순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 저를 요양원에 보내거나 무슨 짓을 할까봐 그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좁은 방 하나,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세 2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고시원에 김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나눴습니다. 김할머니만이 제 진짜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이거 봐봐. 이 사람 당신 손주 아니가? 저는 신문을 받아봤습니다. 경제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35세 청년 사업가, 10년 만에 연매출 500억 달성. IT 스타트업 대표 박지훈.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안아주던 5살 아이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인매가, 이마가 똑같았습니다. 기사 옆에는 사무실 사진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책상, 여러 개의 모니터, 그리고 책상 한쪽에 작은 유리 케이스, 그 안에 낡은 헝겊 인형이 보였습니다. 초록색이었다가 세월에 바랜 공룡 인형, 빨간 등가시, 까만 눈.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할머니, 저거 내가 만든 인형이야.
지훈이 5살 생일 때 만들어준 거야. 정말? 그럼 저 사람이 진짜 내 손주구나. 영자 씨, 찾아가 봐. 당장 가봐야지. 저는 신문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손주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 같은 가난한 할머니, 저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저렇게 성공했는데. 무슨 소리야? 손주가 할머니를 부끄러워할 리 없잖아. 게다가 저 인형 봐. 30년이나 간직했다는 거잖아. 분명 널 찾고 있을 거야. 김할머니의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찾아갈까 말까? 밤마다 신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찾아가 보자고. 신문 기사에 나온 회사명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동네 PC방에 가서 천천히 쳤습니다. 주소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저는 메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 30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겨서 다려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백발, 구분 등.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가도 될까? 손주가 날 알아보기는 할까?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빌딩.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로비에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손주가 저를 알아볼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1시간을 빌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영자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찰에는 비서실 김수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제가 박영자인데요. 어떻게? 저는 박지훈 대표님의 비서 김수진입니다. 대표님께서 여사님을 오랫동안 찾으셨습니다. 제게 여사님 사진을 보여주시며 혹시 이분이 회사에 오시면 꼭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비서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어떻게 이 사진을, 지훈이가 저를 찾고 있었다고요? 네. 대표님께서 탐정을 고용하셔서 찾으신 사진이라고 들었습니다. 여사님, 대표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찾으셨습니다. 여사님께서 이름을 바꾸셔서 찾기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손주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큰 책상, 여러 개의 모니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그리고 책상 한쪽에 놓인 유리 케이스. 그 안에 낡은 공룡 인형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바로 그 인형.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5세 박지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손주의 목소리. 지훈이는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업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30년 전 그 작은 얼굴이 이렇게 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지훈아, 정말 우리 지훈이 맞니? 할머니가 꿈꾸는 거 아니니? 네, 할머니. 진짜예요. 저 지훈이에요. 지훈이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물을 가져다 주고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할머니, 저는 다 봤어요. 그날 새벽에 할머니가 쫓겨나시던 날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제 방 문틈으로 다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밥에 침 뱉는 것도 봤어요. 할머니를 다용도실로 쫓아내는 것도 봤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들었어요. 제가 할머니 붙잡고 울었을 때 엄마가 저를 끌고 간 것도 기억나요. 다 기억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7살 아이가 그 모든 걸 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할머니를 찾았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디 갔냐고. 근데 엄마가 거짓말했어요. 무슨 거짓말? 할머니는 죽었다고 했어요. 저는 8살까지 믿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슈퍼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쫓겨난 거라고, 죽은 게 아니라고.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할머니를 쫓아낸 것도, 저한테 거짓말한 것도 15살 때 가출했어요.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편의점, 배달, 공사장 일까지 다 했어요. 돈을 모아서 컴퓨터를 샀고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혼자서 15살에? 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인형하고 같이요. 지훈이는 책상으로 가서 유리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공룡 인형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밤을 새워 만든 인형. 색이 바랬지만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기억나세요? 제 5살 생일 선물이요. 저는 인형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제 손때가 묻은 인형이었습니다. 저는 이 인형을 책상에 놓고 매일 다짐했어요. 할머니를 꼭 찾아서 성공해서 할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20살 때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돈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서 PC방에서 일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생각하면서요. 지훈이는 인형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거요. 할머니가 인형 안에 쪽지를 넣어두신 거 알았어요. 20살 때 발견했어요. 뭐? 지훈이는 인형 배에 실밥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낡고 누렇게 변한 쪽지를 꺼냈습니다. 제 글씨였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할머니가 없어도 착하게 자라야 해. 넌 할머니의 자랑이야. 할머니 잊지 마. 사랑해. 지훈이는 쪽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이 쪽지를 발견하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할머니를 꼭 찾아서 효도하겠다고. 탐정도 고용했어요. 15년 동안 찾았어요. 전국을 다 뒤졌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름을 바꾸셔서 못 찾았어요. 박영자에서 김영순으로. 할머니가 무서워서 이름을 바꿨어. 며느리가 찾아올까봐. 알아요. 이해해요. 근데 이제 찾았어요. 할머니, 이제 저랑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제가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안는 손주였습니다.
그때의 5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저를 지킬 수 있는 어른이. 할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아빠 엄마한테 복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제가 성공한 걸 알게 할 거예요. 할머니를 쫓아낸 걸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내 부모야. 복수는 안 돼. 아니에요, 할머니. 저한테는 부모가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할머니가 제 진짜 엄마예요. 그 사람들은 제 할머니를 학대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주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복수가 답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손주를 다시 만난 게 너무 기뻤습니다. 30년 만에 손주를 찾았습니다. 제가 만든 인형을 30년간 간직한 손주. 저를 15년 동안 찾아 헤맨 손주. 이제 제 곁으로 돌아온 손주. 지훈이는 저를 강남의 고급 호텔로 모셨습니다. 넓은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 침대, 거실, 욕실까지. 제가 살던 고시원 방 10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집을 알아볼게요. 곧 할머니 모실 집 구할게요. 지훈아, 이런 데는 너무 비싼 거 아니니? 할머니는 그냥,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제 돈 많아요. 할머니한테 쓰는 거예요. 저는 손주가 대견하면서도 걱정됐습니다. 손주가 부모에게 복수하겠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손주와 함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훈이의 비서가 호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사님, 대표님 아버님과 어머님이 회사로 오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여사님께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 30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회사에 도착하자 지훈이 사무실 앞 응접실에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었습니다. 민호는 60세가 됐습니다. 백발이 많아지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수진도 55세, 그녀도 많이 늙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니, 그냥 박민호 씨, 이수진 씨라고 부르죠. 저는 두 분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훈아,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가 내 부모인데. 부모요? 제 부모는 할머니예요. 두 분은 제 할머니를 쫓아낸 사람들이죠. 학대한 사람들이에요.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7살 때 문틈으로 다 봤어요. 어머니가 할머니 밥에 침 뱉는 거요. 할머니를 다용도실로 쫓아내는 거요. 할머니가 허리 아프다는데 병원도 안 데려가는 거요.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수진이랑 헤어지면 못 산다고 한 말이요? 저는 다 들었어요. 그날 밤 방 문틈으로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할머니가 나가실 때 제가 붙잡고 울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끌고 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이제 안 온다고. 그러고는 거짓말했죠. 할머니 죽었다고. 수진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할머니 없애고 싶었던 거잖아요. 저한테까지 거짓말하면서요. 저는 지훈이를 말렸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이제 됐어.
안 돼요, 할머니. 이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한 짓을 다 말해야 해요. 지훈이는 책상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할머니를 찾았어요. 탐정을 고용해서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쫓겨난 후 두 분은 할머니 명의 땅을 팔았죠? 할머니 도장 위조해서요. 민호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죠. 할머니는 8만 원 들고 쫓겨났는데 두 분은 할머니 땅으로 3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건 저는 증거가 다 있어요. 할머니 도장 위조 감정서, 땅 매매 계약서, 아파트 매입 기록 다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해. 그건 가족 간의 일이야. 가족이요? 할머니를 쫓아내고 재산 빼앗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냐고요? 저는 할머니 손주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지킬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다. 어머니한테 사과할게. 제발 용서해달라고 할게. 사과요? 30년 늦었어요. 할머니가 고시원에서 혼자 사시는 동안 두 분은 할머니 땅으로 산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셨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이제 됐어. 할머니는 괜찮아. 안 돼요, 할머니. 이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해요. 지훈이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 할 거예요. 제 스토리를 다 말할 거예요. 할머니가 쫓겨난 이야기, 학대당한 이야기, 두 분이 할머니 재산을 빼앗은 이야기 다요. 언론에 다 공개할 거예요. 제발 지훈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두 분한테 선택권을 드릴게요. 스스로 할머니한테 사죄하고 빼앗은 재산 돌려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세상에 알리든지 일주일 드릴게요. 민호와 수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복수는 하지 마. 그 사람들도 내 부모야. 할머니, 근데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복수해도 할머니 마음은 안 풀려. 그냥 지훈이가 잘 사는 거 보는 게 할머니는 행복해. 지훈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지훈이는 한참을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손주를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이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 개의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훈이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제 가족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서 5살까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밤마다 젖병을 물리고 아플 때 밤새 안아주시고 첫걸음마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할머니였습니다. 지훈이는 책상에서 공룡 인형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헝겊 인형. 카메라가 그것을 비췄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제 5살 생일에 만들어주신 인형입니다. 밤을 새워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셨어요. 저는 이 인형을 3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5살 겨울 할머니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생모가 할머니를 학대했고 제 생부는 그걸 방조했습니다. 저는 그날 다 봤습니다. 7살 때 방 문틈으로요.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할머니 밥에 침을 뱉는 걸 봤습니다. 할머니를 안방에서 다용도실로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할머니가 허리 아프다는데 병원에 안 데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사탕 하나 주셨다고
할머니를 꾸짖는 것도 봤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객석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쫓겨난 후 제 부모님은 제게 거짓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8살까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15살에 가출했습니다. 부모를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서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20살에 창업했습니다. 지훈이는 인형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인형을 보면서 매일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꼭 찾겠다고, 성공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제 부모님이 할머니가 쫓겨난 후 할머니 명의 땅을 도장 위조해서 팔았다는 거요. 할머니는 8만 원 들고 쫓겨났는데 그 돈으로 3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가 민호 부부를 비췄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는 박민호, 이수진과 부모 자식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부모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입니다. 그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이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안 돼. 그만해야 해.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지훈이 할머니고요. 지훈이 말이 다 맞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학대를 당했고 아들한테 쫓겨났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손주가 잘 자란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내가 복수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게 할머니는 좋아.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너한테 화가 나. 많이 나. 근데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할머니는 너를 미워할 수 없어. 넌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민호가 객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0세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진도 따라왔습니다. 민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의 원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일어나. 이제 됐어. 할머니도 지쳤어. 이제 복수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그냥 마음만 더 아파져. 할머니는 이제 지훈이가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지훈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제가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도 지훈이 많이 사랑해. 우리 지훈이 할머니의 자랑이야. 기자회견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지훈이가 마련해준 작은 한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평생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는 장미가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핍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마당 가득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춤을 춥니다. 지훈이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갑니다. 함께 밥을 먹고 마당을 거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30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하나씩 나눕니다. 거실 한쪽에는 공룡 인형이
유리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훈이가 회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 인형을 꺼내서 쓰다듬습니다. 30년 전 제 손때가 묻은 인형입니다. 내가 우릴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고마워. 민호와 수진도 가끔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민호는 올 때마다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평생 죄송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말합니다. 알았어. 이제 됐으니까 그만 미안해하고 지훈이한테나 잘해줘. 지훈이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해. 완전히 용서했느냐고 물으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30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합니다. 이제는 그들도 늙었고 저도 늙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할머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훈이가 옆에 있고 마당에 꽃이 피고 햇살이 따뜻하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할머니, 저도요. 할머니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너 결혼 안 해? 35인데.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결혼하면 할머니 모시기 힘들잖아요. 그러지 마. 너도 가정 꾸려야지. 할머니는 괜찮아. 지훈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할머니도 제 가정이에요. 할머니가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작은 손이 이렇게 컸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할머니한테 돌아와줘서, 할머니를 찾아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두 사람은 마당에 핀 코스모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분홍색, 하얀색 꽃잎이 춤을 췄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손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울던 날들,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날들, 공장에서 야간 작업하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훈이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이제 평생 할머니를 모시고 살 것입니다. 7살 때 문틈으로 봤던 그 밤, 새벽에 할머니가 떠나던 그날,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헝겊 공룡 인형은 유리 케이스 안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이어준 작은 인형,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인형, 손주의 그리움이 담긴 인형, 이제는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는 인형.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지훈이가 왔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마당에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었다. 지훈이가 좋아했다. 이제 할머니는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평생 고마웠다. 저는 일기를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지훈이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손주가 있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손주가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손주가 있습니다. 30년의 이별, 30년의 그리움, 30년의 고독.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지금은 행복합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할머니의 인생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